지난주 TV뉴스 기자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상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프라인 로드샵 상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로드샵 상권들이 몰락하고 상인들은 많은 피해를 봤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상권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2020년까지도 코로나가 끝나면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되면서 아마 2019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코로나로 두기에는 사실 더 큰 상권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온라인 상권으로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상권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얘기하려면 온라인 상권으로의 이동과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축을 가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상권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다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채널이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모바일로 구매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받게 되죠.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물건을 택배로 받는 것 말입니다. 소비의 방식과 채널이 바뀐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비 방식이 확산되자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죠. 그래서 온라인 상권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면 대부분 이 소비 채널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권으로 이동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소비 채널의 변화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파워풀한 변화입니다. 바로 온라인을 통한 검색입니다. 모든 것을 검색에 의해 결정하는 시대, 특히 소비에 있어서 검색이 필수가 된 것, 이것이 현재 상권이 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검색이 일반화되면 온라인 상권은 물론 오프라인 상권에도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소비가 목적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검색한 매장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매장 주변의 유동성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주요 상권이 몰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주요 상권인데 코로나로 인해 밀집할 수 없게 되니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면 본래 주요 상권에는 약했던 목적성이 약점으로 드러나면서 회복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원인인 것이죠. 굳이 주요 상권을 다시 찾아야 될 소비 목적과 동기를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워진 것만은 아닙니다. 복합몰이나 백화점도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어려워지는 듯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손님이 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시국에도 맛집들은 전보다 더 줄을 서서 기다려 먹습니다. 유동성이 줄면서 코로나 초기에는 모두 어려워졌지만 목적성이 강한 점포나 시설은 다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재난과 위기 상황, 물건 배송과 음식 배달이라는 소비 채널의 변화, 그리고 검색이라는 새로운 소비 문화, 이 세 가지 현상이 상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원인에 따라 상권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상권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것은 소매와 음식과 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하는데요. 인간에게 의식주가 기본이듯 우리가 소비하는 대상도 소매, 음식, 서비스업으로 나뉘는데 이 세 분야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가 결국 상권의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매업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보면 고가의 상품군과 저가의 상품군이 오프라인 상권에 살아남고 상대적으로 중간 단가의 상품군은 계속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업은 온라인 채널로의 이동이라는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분야입니다. 제품의 품질에는 차이가 없는데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니 가격은 저렴해지고 집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까지 더해져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많은 부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던 분야였죠. 유아용품이나 책, 의류, 신발, 패션, 잡화 관련 제품들을 이제 어디서 사는지 생각해보세요. 대형 쇼핑시설이 아니라면 대부분 모바일 쇼핑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로드샵 상권에서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매업이라고 다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업종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온 오프라인의 가격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고 다양한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으며 즉시 소유할 수 있는 저단가의 제품들, 예를 들면 종합생활용품점이나 H&B 스토어는 여전히 계속 상권에 살아남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동차 매장이나 가전제품, 가구 전문점, 명품 매장처럼 고가의 상품군은 온라인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품 하나하나가 비싼 만큼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게 믿음이 가고 AS나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해 딜러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물건은 매장에서 보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쇼루밍족이 예전에는 골칫거리였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가전, 가구, 인테리어와 관련된 대형 제조사들이 직접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 매장을 일부러 오픈하기도 합니다. 물건이 오프라인에서 팔리든 온라인에서 팔리든 제조사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오히려 제품의 전시관처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소매업 분야는 정리하면 편의점과 종합생활용품, H&B 스토어와 같은 저단가 상품 매장, 자동차 매장, 가전, 가구, 인테리어, 명품 브랜드 같은 고단가 상품 매장이 오프라인 로드샵 상권을 구성하게 되고 상권에 남아있던 중저가의 의류나 화장품, 패션 잡화, 서적, 유아용품 완구 매장 등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거나 대형 상업시설로 편입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식업도 소매업 시장과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오프라인 상권은 고가의 파인다이닝과 저가의 패스트푸드로 양극화되고 중간 단가의 캐주얼 다이닝은 온라인 배달 시장으로 옮겨간 양상이 소매업과 유사합니다. 금액대로 보면 1인분에 5만원이 넘는 높은 단가의 음식점은 오프라인에서 점점 늘고 있고 또 1인분에 만원 이하의 패스트푸드나 커피 디저트 시장도 여전히 강세인 반면 우리 외식 소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의 음식들이 모두 배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치킨이나 피자, 족발, 중국 음식같이 배달 시장에서 원래 강세였던 음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음식들은 배달 시장에서 자리를 내주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한식 메뉴가 배달 시장으로 이동했고 일식이나 양식, 기타 외국식 음식들도 속속 배달 시장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 심지어 저단가의 패스트푸드나 커피, 디저트 시장도 이미 배달 시장으로 일정 부분 이동한 것을 감지할 수 있죠. 소비 채널이 변화하고 있던 시장에 코로나까지 가중되면서 한층 빠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권에서 아직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오지 않은 분야는 고급화된 음식점들이 유일해 보이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음식점들은 점차 특수성을 지향하게 되면서 맛이나 분위기, 서비스, 프로모션 등에서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분야는 온라인 채널 변화와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이 늘어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로 뽑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면 방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병의원이나 미용실, 피부관리숍, 학원, 카센터 등 주변에 있는 의료, 미용, 교육, 생활서비스 업종들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비대면 진료나 출장 세차, 온라인 강의와 같이 온라인 채널로의 이동이나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매업이나 음식업에 비해서는 온라인으로의 채널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주요 상권의 대형 브랜드 소매점이나 음식점이 나간 자리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미용실이 채운다는 얘기가 많은 것도 서비스업이 오프라인 상권에서 비중이 늘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의료, 교육, 미용과 같은 생활 필수 서비스업이 강세지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스포츠, 여가, 오락 서비스업도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요 상권에서 스포츠 브랜드나 화장품숍이 철수한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걸 이제 아시겠나요? 코로나가 없었어도 진행될 현상까지 코로나 탓을 하다 보면 아무 해결책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로드샵 상권에서 소매업이나 음식업으로 살아남으려면 이제 온라인 상권과
대형 상업시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정도의 무기와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이라는 온라인 상권이 주는 메리트와 소매, 음식, 서비스업을 다채롭게 모아놓은 대형 상업시설의 다양성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한 가지 이상의 마케팅 포인트에서 특출나게 뛰어나야 되고, 그 특출난 것이 검색되지 않는 이상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뉴스에는 한마디 나왔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다음에 또 봐요.